중국 자본으로 설립이 된 멜로스 스튜디오와 협업을 했던 자료입니다. 피프티피프티의 마스터 권리를 멜로스 유저에게 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사실 한동안 연예계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사안입니다. 지난 8월에 멤버들이 제기를 했던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이 되면서 사실상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제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관련 내용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간 숨겨졌던 핵심적인 자료 하나를 단독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 피프티피프티를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바로 템퍼링입니다. 어트랙트가 외주 용역을 맡긴 더 기버스를 중심으로 멤버들을 데려가려는 뒷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었는데요. 더 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어트랙트 핵심 관계자들조차 납득하기 힘든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멤버들을 데려가려는 시도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피프티피프티가 대박난 시점이 언제냐? 바로 3월 24일 기점입니다. 3월 24일 기점으로 빌보드 차트 인을 하면서 엄청난 이슈를 불러 모았는데요. 그러니까 잘된 멤버들을 데려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려면 멤버들이 잘 되고 난 이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가 대박이 터진 시점 3월 24일 이후가 가장 합리적인 시기다. 실제로 안성일 대표를 비롯한 더기버스 직원들은 3월 24일을 기점으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3월 말 4월 초에 미국 관계자들 다수 만나면서 관련 내용을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프티피프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간 시점을 3월 24일 이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올해 2월 달에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에 대해서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전홍주 대표에게 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B 이사가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3월 24일 이후에 대박이 났는데 왜 안성일 대표는 2월 달에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걸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만약 2월 달에 안성일 대표가 그만뒀다면 이후에 나온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전홍주 대표와 워너뮤직 코리아 관계자 간에 나눈 200억 원의 바이아웃. 그 녹취가 아예 없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대체 언제부터 멤버들을 빼갈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지 의혹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자료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슬랙 복구 과정에서 엄청난 자료가 나온 것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단독으로 공개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더 기버스란 회사가 중국 자본으로 설립이 된 멜로스 스튜디오와 협업을 했던 자료입니다. 자, 멜로스 스튜디오가 어떤 회사냐? 탈중앙화, 웹 3.0 음악 및 메타버스 협업 플랫폼이다. 음악 애호가와 크리에이터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낸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 이런 회사가 지난해 5월 달에 더 기버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아니, 더 기버스가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키우는 외주 용역 업체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IP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악으로 코인 사업을 하는 멜로스 스튜디오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기버스에서 지난해 10월 멜로스 스튜디오에 보낸 제안서가 나왔습니다. 이 제안서를 살펴보니까 엄청난 내용이 나왔는데요. 바로 피프티피프티의 음원과 관련된 내용을 더 기버스에서 멜로스 스튜디오 측에 제안을 합니다. 아니, 이게 왜 이상하냐? 피프티피프티에 관한 모든 IP는 어트랙트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기버스는 외주 용역업체일 뿐 피프티피프티의 IP와 관련된 그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프티피프티의 신곡을 담보로 NFT에 관한 제안을 멜로스 스튜디오에 보낸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프티피프티의 마스터 권리를 멜로스 유저에게 10% 나눠준다. 그리고 피프티피프티는 모든 NFT 작품과 버전을 수집하는 특정 사용자에게 1년치 노래 로열티를 제공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솔직히 NFT 전문가가 아니라면 관련 내용을 쉽사리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NFT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더 기버스 측이 멜로스 스튜디오에 제안을 했던 곡은 바로 피프티피프티의 로그인이란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어떻게 NFT 등으로 발행할 수가 있느냐? 이걸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NFT로 발행을 할 때 노래의 한 소절 한 소절씩을 나눠서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로그인이라는 노래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로그인, 클릭 클릭 로그인.
이 한 소절을 1000개의 NFT로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NFT 가격을 10만원으로 책정을 한다면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 소절 클릭 로그인. 이 소절을 다시 한번 1000개의 NFT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절을 10개를 발행한다면 1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NFT의 모든 작품과 버전을 수집하는 특정 사용자에게 1년치 로열티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트처럼 10개의 소절을 다 모아온 유저들에게 로열티를 제공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 복잡한 내용에 매몰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몰라도 명확한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모두 IP를 전권 소유한 어트랙트의 상의 없이, 그 어떠한 고지도 없이 더 기버스에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2022년 10월이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프티의 큐피드 이후라고 생각했던 템퍼링의 시점이 지난해 10월부터 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자료를 통해 확보가 됐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프티가 1집은 정말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굳이 그때부터 템퍼링을 준비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게 뭐냐? 멤버들이 큐피드로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일단 피프티의 IP 그리고 멤버들의 활동을 통해서 더 기버스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때부터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NFT 전문가에게 추가로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 컨피덴셜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한 핵심적인 자료였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트랙트의 자료 복구를 통해서 이 자료가 발굴이 됐습니다. 다만 이 NFT 전문가는 이 자료만을 두고 완벽하게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짚었습니다. 왜냐? 이 NFT 발행을 통해서 수익을 받는 주체가 적혀있지 않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제안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이후에 어트랙트 측으로 주려고 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멜로스 스튜디오 관계자와 더기버스 직원 간에 나눴던 대화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민트는 무료다. 크리에이터 수수료 가로치고 로열티 수익 공유 5%, 기버스와 멜로스의 분할 0.1 이더리움. 한국에서 CD 가격은 얼마인가요? 화이트 리스트. 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수익 공유와 로열티에 대해서 멜로스와 더 기버스가 분할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에 대해서도 더 기버스가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어트랙트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더 기버스에서 멜로스 스튜디오에 보낸 이 제안서에도 단 한 차례도 어트랙트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끝으로 더 기버스와 멜로스 스튜디오 간의 자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 이후에는 다른 연락 방법을 통해서 멜로스 스튜디오 측과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더 기버스에서 무단으로 피프티의 IP를 지난해 10월 달에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멜로스 스튜디오 측과 협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 공유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떠한 내용도 어트랙트 측에 공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트랙트 측은 슬랙 자료 복구 과정에서 이 자료를 처음으로 접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그러니까 더 기버스 측은 이 멤버들을 움직이려는 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설립된 회사 측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피프티의 큐피드가 대박이 나면서 중국 자본 측이 아닌 세계적인 음원 유통사 측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전홍준 대표가 분노했던 지점 역시 이 지점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자면 피프티 멤버들의 6월 숙소 무단 이탈은 언젠가 터질 일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하지만 안성일 대표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멤버들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입장에서는 더 기버스에서 무단으로 광고도 거절하면서 본인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미 본인들의 IP를 무단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 역시 적발이 됐다. 그렇다면 멤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기버스 측에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멤버들이 더 기버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소식은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납득하기 힘든 일의 연속인데요. 과연 멤버들은 이후 더 기버스를 상대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